대체 불가능한 토큰, 바로 NFT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블록체인에서 NFT는 고유한 일련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복제 가능성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NFT는 게임 아이템, 이미지, 예술품 등 이 폭넓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블루칩 NFT, 이 NFT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분을 모셔봤습니다. 비디랩스의 안동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비디랩스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희 비디랩스는 그 단연간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게임 소프트웨어라든가 요즘 뭐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소 제작이라든가 뭐 코인 같은 거 발행도 하고 개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솔루션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비디랩스에서 NFT의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NFT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보강이 됐어요. 기존에 작품들이 좀 있었던 분들,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으신 분들 모셔가지고 NFT 작품을 꽤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NFT 작품명은 더 솔저스고요. 시리즈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 분쟁 지역의 밀리터리 컬렉션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쟁 지역을 상대로 한 NFT라. 딱 듣기로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걸 활용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 작품을 출품할 때 이슈는 좀 받을 것 같아요. 분쟁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슈의 어떤 지속성도 있을 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NFT 작품과 그 커뮤니티, NFT 작품에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NFT 작품과 저희는 기존의 어떤 커뮤니티 개념이 아니라 포럼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드는 NFT 작품의 그 분쟁 당사국들, 그 민간인들끼리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NFT와 대화를 접목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계속 이제 분쟁 지역이다가 얼마 전에 전쟁이 실제로 터졌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이런 거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죠. 러시아에서 전쟁한 거니까. 러시아 군도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전쟁은 그 정부와 정부가 해요. 민간인끼리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군인과 군인이 하고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정부와 정부가 하지만 여론이 수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간인들끼리 어떤 충분한 교류라든가 전쟁은 민간인들은 전쟁 나는 거 같지 않잖아요. 피해를 민간인들이 고스란히 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민간인 지역은 대놓고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민간인들끼리 좀 교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류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전쟁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독일의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독일이 지금은 독일이지만 동독과 서독으로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됐는데 그게 그 민간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거든요. 대화도 있었고 어떤 채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싸우면서 정든단 말 아시죠? 네. 싸우면 처음에는 그래요. 나의 어떤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화를 내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대화로서 어떤 대화의 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부들끼리도 대화가 많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대화가 많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가 언젠가 들리거든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풀려면 나는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으니 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디랩스 같은 경우 이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럼을 한번 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대화의 커뮤니티를 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FT를 통해서 세계적 분쟁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연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색다르면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NFT 홀더분들은 솔저스 NFT의 투자 가치나 기대 수익성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솔저스 NFT의 로드맵은 또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NFT 출금을 할 때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이 이슈화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쟁 지역을 다루다 보니까 이슈화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슈의 뭐 장기적인 지속성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지는 못하겠죠. 아까 그 여러 기업들이 실패를 제가 저번 달에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그 수익적인 부분은 좀 이렇습니다. 그 다른 NFT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NFT 작품만의 어떤 그 희소성, 또 컬렉트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 작품성을 위주로 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거를 틀을 좀 넘어가지고 저희 NFT 작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도 수익이 나지만 그걸 스테이킹 방식으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2차 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저희는 그 실버 코인이라고 솔저스 실버 코인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 코인도 덱스라는 곳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요. 그거는 이제 자동적으로 채굴되는 겁니다. 저희 솔저스 NFT 갖고 계시면 그거를 스테이킹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지갑에 보관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스테이킹이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코인만 채굴된다고 그게 뭐 사용이 좀 돼야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저희는 그 실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또 3차 코인이 또 있어요. 거기랑 또 수합되게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3차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거래소 중에서도 아주 뭐 이름만 딱 대면은 아실만한 그런 곳에 상장 준비가 모두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홀더들에게는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이거나 또 NFT만으로도 컬렉트 하는데 같이 동반 가격이 상승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은 준비를 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가상 자산을 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들어볼까요? 작년에 보면 이게 실생활 코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커피숍에 쓸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베이커리에 쓸 수 있다, 또 어디 쇼핑에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각자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주 커진 데도 없어요. 시장성을 키운 데도 없고 그냥 다 각자의 뭐 그들만의 이제 리그가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커피숍만 쓸 수 있는데 이게 실생활 코인일까? 아니거든요. 현금이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대체해서 가상화폐가 내 생활 전반에 모두 쓸 수 있어야 저는 실생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파트너사를 좀 같이 협력을 좀 했는데요. 그 레저스테이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선정을 할 때 야놀자하고 여겼대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고 계시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숙박업체 할인 예약을 다룬 기업이고요. 그 레저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저 쪽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펜션이라든가 호텔, 리조트, 그리고 요즘은 카라반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오토 캠핑도 많고요. 또 뭐 글라이딩이라든가 뭐 아니면 사격, 승마, 골프 이런 데까지 그 할인 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신경을 쓴 회사인데요. 한 13년 정도 운영을 했고 회원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랑 제휴를 해서 거기 보시면 그 안에서 그 렌트카 부분, 전국 렌트카 부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많은 렌트카 회사들이 있고요. 또 여행 쪽으로 가보면 하나투어랑 제휴를 해서 하나투어에서 나오는 파생 상품들이 저희 코인으로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거기서 사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시장 코인을 만들어놨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저기는 좀 제대로 만들어놨네라고 이제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디바페이라는 곳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체크카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채굴되는 코인이 100%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 20% 내외로 해서 포인트로 전환을 한 다음에 실생활에 체크카드랑 연동을 시켜갖고 실생활 어디든지 카드 가맹점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실생활 코인 맞네 라는 얘기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와, 정말 NFT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만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최근에 다른 여러 NFT 작품들이 이 민팅에 실패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저스 NFT는 민팅가를 높게 측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높게 측정하신 거겠죠?
정확하게 조사하셨네요. 네. 네, 저희가 이제 4월달 다음 달에 이제 민팅을 하는데요. 3월달 기준으로 봐서 아주 민팅가가 아주 높습니다. 제일 높을 거예요. 제일 높고. 근데 제가 이제 로드맵상에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더분들 입장에서 네. 다른 데들은 뭐 몇 클레이인데 저희 클레이튼 기반인데 몇 클레이인데 저기는 왜 뭐 저렇게 높아?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로드맵 보면,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저거밖에 안 받아도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준비한 것들 로드맵을 지켜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한번 여론조사를 뭐 이렇게 홀더분들의 생각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홀더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기 투자 목적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적은 금액에 해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뭐 이제 커먼 카드라든가 이런 걸 던지게 되면 가격 하락을 가지 말고 제대로 준비했으면 제대로 높은 가격에 준비를 해라. 그리고 저희가 게임 개발이 목적이거든요. FPS 게임 개발이 이제 궁극의 어떤 목표인데 그런 어떤 개발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팅가를 좀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해주시는 홀더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정한 민팅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민팅이 이제 진행이 되면요. 홀더분들이 이거를 이게 적절했는지는 증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민팅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민팅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나눠보니까 굉장히 소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계신 대표님의 말씀이 와닿았어요. 대표님의 말씀처럼 솔저스 NFT를 통해서 홀더들의 이익은 물론이고 국가 분쟁에 대해서 슬기롭게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